정말 세상이 말세입니다. 요즘 흉악범죄가 너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점점 살기 힘들어지는 세상 속 사람들이 미쳐가는 것일까요? 아니면 악마들의 숨겨진 본성이 드러나는 것일까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미친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사위가 장모를 폭행해서 숨지게 만든 사건이죠. 이 사건의 범인은 2000년생 조재복. 2026년 4월 8일 수요일에 그의 신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말도 안 되는 미친 사건이라고 말한 이유는 사위가 장모를 살해하고 부부가 함께 시신을 유기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이 사건의 전말을 알아보겠습니다. (2026년 3월 31일) 오전 10시 30분경 대구광역시 북구의 칠성교 인근 강변 쪽에서 회색 캐리어 가방이 떠다닙니다. 운동을 하던 한 시민이 캐리어를 발견하고는 이를 수상하게 여겨 신고를 하게 되죠. 출동한 경찰이 캐리어를 열어 내부를 확인하게 되는데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그 안에는 신체 일부가 변형된 50대 여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구겨진 채 담겨 있었기 때문이죠. 바로 전국을 충격에 빠뜨린 이른바 대구 캐리어 시신 유기 사건입니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고 짐과 DNA 채취, 주변 CCTV 분석 등을 통해 수사 착수 단 10시간 30분 만에 용의자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밝혀진 사실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죠. 이 사건의 주요 인물은 3명입니다. 피해자는 당시 54세였던 여성 A씨였죠. 가해자는 A씨의 사위, 즉 A씨 딸의 남편인 조재복입니다. 그리고 A씨의 딸이자 조재복의 아내인 최모씨가 있죠. 세 사람은 모두 지적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었고 대구 중구의 오피스텔형 원룸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A씨의 딸 최모씨는 2025년 9월 조재복과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직후부터 문제가 시작됐죠. 조재복은 분노 조절 장애가 있었고 평소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습니다. 지적 장애와 분노 조절 장애, 제대로 된 판단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분노 조절까지 할 수 없었다. 역시나 신혼임에도 불구하고 조재복은 아내 철 씨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딸을 보호하기 위해 2026년 2월 딸 부부가 사는 대구 중구의 오피스텔형 원룸으로 직접 들어가게 되고 함께 동거를 시작합니다. 딸을 혼자 두기에는 너무 불안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이 선택이 결국 비극의 씨앗이 되고 맙니다. A씨 또한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조재복의 폭력에 노출되고 말았죠. 조재복의 무자비한 폭력에 올바른 대처를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폭력이 군림하는 한 공간 안에서 그들만의 서열이 나누어졌고 그중 가장 높은 서열을 가지게 된 조재복의 폭력은 어쩌면 A씨와 최모씨에게는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26년 3월 18일 조재복은 장모인 A씨에게 시끄럽게 하고 물건을 정리하지 않아 화가 난다며 폭행을 시작합니다. 폭행은 늦은 밤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무려 1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피해자가 아프다, 괴롭다, 간절하게 호소해도 멈추지 않았고 의식을 잃으면 다시 뺨을 때려 의식을 깨운 뒤 다시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정말 악마도 이런 악마가 없습니다. A씨의 사망 원인은 갈비뼈와 골반을 포함한 여러 부위가 부러진 다발성 골절, 이마저도 흉기나 둔기를 사용하지 않고 오직 주먹과 발만을 이용한 폭행으로 밝혀졌습니다. A씨는 얼마나 아팠을까요? A씨가 숨진 후 조재복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평소 집에 있던 여행용 캐리어를 꺼내 들었습니다. 가로 40여 센티미터, 세로 50여 센티미터, 두께 30cm의 작은 캐리어. 이 안에 조재복은 54세의 A씨 시신을 억지로 구겨 넣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A씨의 신체 일부가 변형되었죠. 이후 조재복은 아내 최씨와 함께 캐리어를 끌고 도보로 10분에서 20분 거리에 대구 북구 칠성동 신천변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캐리어를 발로 차 칠성교 아래쪽으로 떨어뜨렸죠.
이후 조제복은 최 씨에게 범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마라, 외부에서 연락이 오면 받지 마라 등 협박으로 범행 은폐를 지시했고 아내의 일상 전체를 통제했습니다. 이렇게 A씨의 시신이 담긴 캐리어는 약 2주 동안 물에 가라앉아 있었죠. 물에 가라앉았던 캐리어는 어떻게 발견된 것일까요? 이는 우연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후 약 12일이 지난 3월 30일, 대구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수심이 높아지고 물살이 거세졌고 그 여파로 캐리어가 칠성교 옆 잠수교 쪽까지 떠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다음 날인 3월 31일 오전, 근처에서 운동 중이던 시민이 캐리어를 발견하고 신고하게 된 것이죠. 그 후 경찰은 지문과 DNA 채취, 주변 CCTV 분석 등을 통해 두 사람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조제복은 장모를 좋은 곳에 보내려고 하천에 내버렸다는 황당한 진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지적장애가 꾸며낼 수 있는 최선의 거짓말이었죠. 2026년 4월 2일 조제복과 최 씨는 구속되었고 4월 8일 대구경찰청은 조제복의 신상을 공개했으며 4월 9일 조제복은 존속살해, 시체 유기, 상해 등의 혐의로, 아내 최 씨는 시체 유기 혐의로 각각 검찰에 구속 송치되었습니다. A씨는 마지막까지 딸의 곁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위험한 그 원룸에 남아 있었습니다. 폭력적인 사위로부터 딸을 보호하겠다는 한 가지 마음만으로 결국 자신의 목숨을 잃고 만 것이죠. 전문가들은 이 사건에 대해 지적장애인 가정에 대한 사회의 안전망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기초생활 수급 지원은 이루어졌지만 어쩌면 정말 단순한 가정폭력의 위험으로부터는 이들은 보호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딸을 지키려 했던 한 어머니의 죽음이 사회가 외면한 사각지대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이 이 사건을 더욱 비극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범죄자들의 영원한 근절을 기원합니다.